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만남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어느 소설에서 본 이야기 글 같아요. 어느 소설에서 본 기억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도소라 그러니까 형무소에서 강간범과 강도 둘이가 앉아서 거기 이제 앉아 있으니까 거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그 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하고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한 7, 8명이 있는데 그 둘이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강도범을 보고 그래요. 저 친구는 참 어리가 좋고 법이 없어도 잘 좋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강도범이 그 강간범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그런 흉악범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쓴 소설이에요. 근데 이 친구도 그래요. 저 친구는 참 천성이 여자 같고 꼭 어린애같이 천진난만하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유유상종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법이 없었으면 거기 들어오지 않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제 이재명과 문재인이 둘이서 만나서 뭐 목에 흉터를 보고 이런 거를 할 때 그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유유상종. 너무 뭐 참 대통령을 한 사람들에게 뭐 흉악범을 예를 들어서 조금 듣기는 거북하지만은 유유상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게 제3자로 봤을 때, 제3자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참 억울하게 들어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천진난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고 마음이 그런 게 있겠습니까? 동질감도 느끼고. 그런데 제3자로 혹은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그래서 어제 그 문재인과 이재명의 만남은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똑같은 사람들끼리 둘이서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이야기하니 국민들이 볼 적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너무너무 우습다는 거예요. 둘이서 그런 일을 할 게 아니고 참 그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이래서 참 당신이 북한을 가서 만난 거는 참 잘한 일이지만은 부동산 같은 거 참 문제가 많았다. 또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정치를 해가지고 뭡니까? 우리나라의 실학의 선구자였던 그런 분들이 했던 우리가 실학굿이 실제 민생이라든가 국민들을 돌보는 데는 실패했다. 앞으로 내가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 이 민생을 도울 일에 좀 잘 도와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와닿을 거 아니겠습니까? 강도하고 강간범이랑 흉악범 둘이서 만나가지고 해야 될 말이 이 말 아니겠어요? 참 우리가 그동안엔 참 잘못 살아왔다. 이번에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참 그래 잘 살자. 이번에 여기가 교도소에 온 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너도 좀 많이 고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유유상종 그 똑같은 흉악범들끼리 이야기하듯이 둘이서 끌어안고 말이야 강격하는 그런 거 니는 법 없이도 살 놈이다. 참 당신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나는 기가 차더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둘이가 만나가지고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한 사람은 강간범이고 한 사람은 강도범이에요. 그것처럼 서로 저지른 일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별 감동이 없었다. 또 쇼를 하는구나. 우리나라의 한 40% 되는 개돼지들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쇼를 한 것밖에 안 된다. 그 쇼를 하는데 정말로 시간 들여가지고 볼 그런 돈은 두 번째 치고 시간 아까울 그런 만남을 하더라 하는 거를 제가 먼저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 지금 어떤 꼴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 못해 당신은 그때 말이야 코로나를 팔아가지고 나라를 참 쉽게 운영하고 거저먹어서 그러나 그 여파로 지금 국민들이 엉망이야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둘이서 아유 그 흉악범들이 감옥소에서 서로 나누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참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밥 먹는 대화도 할 줄 몰라서 A4 용지를 밥상에 올려놓고 읽는 사람인데 무슨 말을 더 해요? 그래서 어제 만남은 그 감옥소의 이야기처럼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난 거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말하면 만나서 이재명이가 자기 목에 상처난 걸 이 왼쪽에 상처를 보여주면서 큰일 날 뻔했다. 그거는 이재명이가 노린 거예요. 이재명이의 자작극을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 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국민들이 판단.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이가 그런 암살 비슷한 죽을 뻔한 고비에 진실성이 있다 하면 경찰이 발표하고 검찰이 발표하고 민주당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상보고까지 했어요. 그 진상위원회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발표를 해도 국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말을 한다 칩시다. 내가 100마디를 하는데도 한 사람이라도 내 말에 대해서 들어줄 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쇼를 왜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 치료 기록만 내놓으면 그게 피습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피습 기록을 안 내놓냐 이거라. 그게 무슨 자기의 고질적인 병이라서 신상에 좀 나쁜 게 있다 하면 모르지만 그 피습에 대한 치료 기록을 내놓을 수 없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피습의 자작극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침체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나눈 이야기가 현재 총선에 대한 문제, 쉽게 말하면 공천 문제,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아름답게 봉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유상종이지만 서로 재질이 달라. 하나는 여자 때문에 일어난 잡범이고 하나는 재물 때문에 일어난 문제 아닙니까? 강간범은 그것처럼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천 문제고 비례대표제고 저는 서로 합의 본 게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공천 문제는 문재인을 따라다니가지고 평생을 바친 사람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자기 식구들 며칠 좀 여주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이재명이는 그때는 당신이 통치할 때 그 끝난 거고 이제는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내 사람을 좀 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의 문제가 합의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가 자기를 욕했던 이현주 같은 사람을 공천을 준다 하면은 그건 당연히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차도 살인 아닙니까? 내가 남에게 칼을 빌려준다 저 죽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비례대표제. 쉽게 말하면 비례대표제에서도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재명에게 너무 힘을 실어주면은 쉽게 말하면은 과거 청산이라 해가지고 자기 잘못한 거를 문재인에게 덮어 씌울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도 이재명이가 적당한 표를 가지되 민주당 내에서 자기가 견제를 할 수 있는 세력을 가지고 싶다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친구 간의 어떤 권력이라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가까이는 친구 간의 어떤 전두환과 노태우도 등을 돌렸어요. 서로 원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영조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살금 였는 뒤주에 가다여가지고 굶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둘이가 합의를 볼 수 있겠어요? 합의 본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합의 볼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구나 지금은 민주당에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간에 제가 항상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자유우파가 소수파입니다. 그리고 공산자파가 지금 다수예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에게 정권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제에서 선거에서 대통령이 알게 모르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발언이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에도 나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정동영이 하고 이명박이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했는데 이명박이가 해방 이후 전 대통령 선거 기간 모든 대통령 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큰 표차로 졌습니다. 근데 그때 대통령이 노무현이었어요. 그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선거 결과를 받은 다음날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도 대통령이 됐는데 더구나 정권 교체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고 노무현까지 대통령을 만들어 줬는데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제로서 대통령이 알게 모르게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많다는 그런 말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공산자파가 다수인 속에서 윤석열이가 국민들이 그 지난 정권을 법적으로 심판하라고 검찰총장을 불러내서 대통령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법 독재잖아요. 국회가 다수당으로서 간신히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총선은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물론 공산자파가 다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압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더구나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이 문재인이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집권 연장을 재선을 못했으니까. 연임을 그 더불어당에서 못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이 국민의힘인 윤석열이기 때문에 지금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와 문재인의 계산법이 다를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은 문재인이가 지명하고 문재인이가 커졌고 뭡니까? 오지랖 넓은 김건희가 우리는 좌파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처럼 문재인은 윤석열에 대한 조그만한 기대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나만은 살려주겠지. 그런 입장에서 일말의 도움, 자기의 어떤 구명을 위해서 나는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못한다. 저는 이런 권력 구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아주 근소하나마 다수당을 차지할 그럴 어떤 정치 구도가 아닌가.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도 이재명이는 자기 사람을 많이 심기 위해서 병립형으로 가는 게 거의 아마 내 생각에는 이재명의 개성으로 볼 적에는 병립형으로 갈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바라는 거는 뭐냐? 두 가지가 제가 지적했잖아요. 문재인은 뭐냐? 첫째, 이재명이 압도적인 거는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윤석열이가 조금 힘을 가지고 이재명을 조금 견제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권력 구도를 지금 이렇게 좀 정밀하게 내다보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재명과 문재인이 합의 볼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구도가 그래 돼 있다. 첫째, 정치 구도가 그래 돼 있고 이해관계가 그렇게 서로 벌어져 있다. 그런 입장으로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든지 문재인과 이재명은 서로 합의 본 게 없다. 합의 볼 게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천 발표가 시작되면은 민주당 내부의 파열음이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절대로 봉합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큰 틀에서 합의봤다 이 말은 큰 틀에서 합의봤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 하면은 그건 합의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나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과 이재명은 우리나라의 국정에서 좀 보기 드문, 쉽게 말하면은 정권 교체가 된 이후 서로 조금 계산이 다른 전 대통령과 지금 당대표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권력 구조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합의 본 게 없다. 그리고 결론은 이재명은 이재명의 길을 갈 거고 문재인은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그 두 대표가 막 싸우는 모양은 보이지 않지만은 밑에 자기들의 어떤 하수인이랄까
자기들의 신복들끼리는 엄청난 파국을 불러온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도 이재명은 병립형을 주장했고 문재인은 연동형을 추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합의 볼 게 하나도 없다. 뭐 그 외에 국정에 대해서 논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총선을 두고 뭐 남북 문제를 이야기할 것도 없고 다만 공천하고 비례대표제인데 뭐 합의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간단한 국민들에 대한 의례적인 전임 대통령과 현 당대표 간 같은 당에서 출발한 전임 대통령과 당대표 쉽게 말하면 전두환과 노태우의 관계 그래서 둘이서 결렬이 났잖아요. 그러고 어쨌습니까? 그 다음에 이명박이 되고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전임 대통령 이명박과 당대표 대통령 후보 박근혜가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전임 대통령이 당을 쉽게 말하면은 연임을 못하고 정권을 빼앗긴 이후에 야당으로서의 똑같은 당대표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조금 드물지 않습니까? 이명박과 박근혜도 같은 당이었고 같은 당에서 연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에서 문재인은 당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박근혜와 그 당이 다를 때 당대표하고 박근혜의 관계가 좋을 수도 없었고 물론 그거는 정상적인 관계도 아니고 박근혜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소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런 경우를 역사적으로 처음 본다. 같은 당인데 같은 당에서 나왔는데 같은 민주당인데 한 사람은 전임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야당으로서의 당대표라는 거야. 이런 경우가 저는 처음 겪는 경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관찰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재미있는 우리가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좋은 총선의 분위기를 가졌다. 이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합의될 것이 없다. 합의될 게 없으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이 문재인은 민주당 내부를 견제하면서 또한 지금 현 집권 세력에도 냉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과 함께 또 한편으로 당대표를 견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묘한 그런 어떤 내적 어떤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총선의 포인트는 전임 대통령과 당대표 관계 그리고 현 대통령, 현 권력자를 대하는 전임 대통령과의 그런 이런 묘한 삼각관계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재미있을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를 재미있게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권력 구조의 묘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관전 포인트로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결론은 유유상종이다. 똑같은 놈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뭐 어깨 두드려주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동이 없다. 두 번째, 목을 만지면서 이런 거는 이재명이가 요구한 쇼다.
그러나 그걸로 국민의 그 자작극이라 하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없다. 그런 쇼로 없어질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한다. 그게 자작극이라고 거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로 총선의 공천 문제, 비례대표, 그거는 서로의 지분 문제로서 합의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네 번째, 권력 구조의 문제. 전임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직 대통령을 자기가 키웠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안위의 문제는 후임 지금 당대표에도 관련이 있고 현 권력층에서도 관련이 있으니 문재인의 심리적인 구조가 묘하다. 이런 삼각관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이 민주당 내부를 너무 강력하게 장악하는 것도 문재인이가 우려하는 부분이고, 또 이재명이가 지나치게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인다는가 하는 것도 문재인이가 원하지 않는 바이면서 일말에 윤석열이가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을 거라 하는 막연한 기대, 이런, 왜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이가 검찰총장을 시켰잖아요. 그 지금 이제 추미애가 입에 거품을 물잖아요. 그것처럼 묘한 삼각관계, 우리나라 의정상에서는 처음 있는 그런 권력 구조가 이번 총선에서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남들하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강의가 옳다 그러다라기보다는 저의 조금 재미있는 포인트를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